오늘 이야기는 인터넷 랜덤 괴담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이모가 겪은 건데 오전 약속 끝나고 집에 왔대. 근데 혼자 사시는데 부엌에서 덜컹덜컹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길래 도둑이 들었나 보다 싶었대. 그래서 신발장에서 골프채 꺼내서 부엌으로 조용히 가니까 싱크대 위에 있는 접시 건조대랑 찬장에 얼굴이 퍼렇다 못해 시커먼 할머니가 매달려서 실실 웃는 정도가 아니고 실성한 것처럼 깔깔대면서 흔들고 있더래. 이모가 너무 놀라서 벙쪄 있다가 신고하려고 거실로 달려갔는데 그 순간 무너지는 소리 나서 달려가서 보니까 찬장이랑 건조대 다 무너져 있었대. 근데 더 무서운 건 며칠 뒤에 옆동 할머니가 우울증 앓으시다가 건조대에 목매서 돌아가셨대. 그리고 우리 이모는 이사감. 두 번째. 어떤 분 과외쌤이 해준 얘기였나? 그 과외쌤 언니 친구가 5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신혼 첫날 밤에 아내분이 먼저 샤워하고 남편 놀래켜주려고 조용히 문을 열었는데 침대에 연장 같은 게 잔뜩 있었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욕실에 다시 들어가서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뭔가 눈치챈 건지 샤워실 문 쾅쾅 두드리면서 쌍욕하면서 나오라고 소리 지르더래. 그래서 무서워서 막 울다가 샴푸통에 샴푸랑 린스 같은 거 다 담아넣고 잠갔던 문 여니까 남편이 욕실에 들어오더래. 그분이 문 벽 쪽에 숨어 있다가 남편이 들어올 때 샴푸통에 섞어놓은 거 다 뿌리고 호텔 복도로 막 도망 나왔대. 근데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남편 취조해보니까 사이코패스였다고. 그 남자가 그 여자분이랑 사귄 이유가 애초에 그분 죽이려고 만난 거였는데 사귀다 보니까 정도 들고 해서 신혼 첫날 밤에 팔다리 정도만 자르려고 한 거였다고 담담히 말하더래. 그래서 그분이 그 사건 이후로 사람도 잘 못 믿고 남자라면 학을 뗀다고. 세 번째. 우리 언니가 몸이 좀 약해서 어릴 때 유독 가위에 많이 눌렸는데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무서운 꿈을 꿨대.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엄마 방으로 갔는데 엄마가 토닥토닥 해주니까 또 마음이 놓여서 엄마 등지고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았대. 엄마는 계속 우리 딸 많이 무서웠어? 하면서 언니 등 쓸어내려주고 근데 갑자기 엄마가 손톱 세워서 언니 등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우리 딸 많이 무서웠어? 우리 딸 많이 무서웠어? 우리 딸 많이 무서웠어? 계속 이 말만 반복했다고 함. 네 번째.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친구네 고모가 학생 때 수련회에 가서 생긴 일이었어. 반에 보면 못 어울리고 좀 왕따 시키는 건 아니지만 소외되는 애들 한두 명씩 있잖아. 근데 그 고모네 반에도 소외되는 애가 한 명 있었대. 그래서 수련회 가서도 못 어울리고 혼자 다니고 그랬나 봐. 친구 고모는 그 소외되는 애랑 같은 방이었대.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다들 잠들었고 그 방이 2층 침대로 되어 있었는데 고모는 2층에서 자고 있었대. 새벽에 잠자다가 잠결에 깨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소외되는 애가 고모를 내려다보고 있더래. 잠결에 이상해서 뭐야 왜 그래 왜 안 자? 이러고 어깨를 뒤로 밀쳤나봐. 그니까 걔가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쳐다보더래. 그래서 너 왜 그러냐고 밀치니까 또 한 바퀴 돌고 쳐다보더래. 무섭게 왜 그러냐고 소리쳐서 다른 애들도 시끄러워서 깨가지고 방 불 켜봤더니 그 친구가 천장에 목매달았던 거.
고모는 바로 실신했대. 진짜 살면서 들었던 경험담 중에 제일 소름이었어. 5번째. 이건 내 얘기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본 건데, 어떤 여자가 일본으로 공부하러 와서 그날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지하철을 탔대. 근데 계속 긴 코트를 입은 여자가 자기를 따라오더래. 그래서 일부러 사람 많은 쪽 칸으로 이동했는데 그 여자가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야. 지하철에서 내리고 환승해야 됐기 때문에 지하철 기다리면서 플랫폼에 서 있는데 갑자기 책이 떨어졌대. 그래서 책을 주웠는데 그 순간 도서관에서 뭘 놔두고 왔던 게 생각나더래. 그래서 다시 도서관에 돌아가야겠다 싶어서 돌아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 자기를 따라오던 긴 코트를 입은 여자가 철도에 떨어져서 죽어 있었대. 그리고 경찰이 와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찰서로 가게 됐대. 경찰이 취조하길래 아니라고 막 부인하고 있는데 그 지하철 직원이 CCTV 영상을 가지고 왔대. 그래서 다 같이 보는데 그 긴 코트 입은 여자가 그 여자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자기를 향해 달려오더래. 근데 그때 마침 책이 옆에 떨어져서 주우니까 달려오던 긴 코트 입은 여자가 중심을 못 잡고 철도로 떨어진 거임. 6번째. 예전에 초딩 때 오빠가 식탁 밑으로 기어가길래 거길 왜 들어가냐고 식탁 밑 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오빠가 오빠 방에서 나옴. 이건 몇 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안 잊혀져. 7번째. 믿거나 말거나지만 우리 집안 남자들이 소위 영감이라는 게 있는 남자들이 드문드문 있음. 한 대에 한 명씩 있는데 우리 대에선 내 또래 남자 사촌이 좀 그런 편이야. 이에 관한 일화가 무수히 많았는데 가장 섬뜩한 거 하나만 골라보자면 원래 우리 집안은 할머니네가 불교라 다 불교였는데 사촌네 가족은 걔가 초등학생일 무렵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집 부모님들이랑 그 남자 사촌의 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잘 다니는데 걔만 그렇게 교회 안 간다고 매일 울고불고 난리였대. 교회에 억지로 데려가면 막 경기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 부모님들이 걔는 교회 데리고 다니는 거 포기할 정도였어. 나중에 좀 크고 나서 그때 왜 그렇게 교회 안 갔냐고 어쩌다가 물어봤는데 걔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밤마다 귀신들이 너 우리 떼놓으려고 교회 가는 거지? 하고 수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랬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걔네 부모님이 정신과도 데려가고 교회 사람들 데려다가 구마의식 같은 것도 여러 번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 8번째. 낡은 지갑.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낡은 지갑을 주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악몽을 꾸는 거야. 처음에는 단발머리 여자가 손톱을 새빨갛게 칠하고 나한테 계속 다가오는 꿈이었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가까워질 쯤에 다행히 깼었어. 일어나고 나서 와 진짜 무서웠다. 이러고 그냥 평소처럼 학교도 가고 하루를 보냈음. 근데 그날도 악몽을 꾸는 거야. 교통사고가 나서 전복된 자동차 앞에 그 단발머리 여자가 쓰러져 있고 그 장면을 백호 한 마리가 지켜보고 있는 꿈. 난 그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게 꿈 같지가 않고 너무 생생해서 무작정 달려서 도망갔는데 점점 숲이 나오고
내가 계속 뛰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는 거야. 내가 막 무서워서 질질 짜니까 그제서야 딱 꿈에서 깼어. 그리고 나서는 내가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단 걸 느껴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내가 맨날 무서운 애니메이션 봐서 그런 거라고. 나보고 괴담 레스토랑 보지 말라고 하고 넘겼는데 그 후로도 계속 그 단발머리 여자가 나오는 꿈을 쉬지 않고 꿨어. 그 주웠던 지갑도 갖다 버리고 별짓을 다 해봐도 결국에는 할머니가 알고 있는 용하다는 무당을 집에 모셔왔어. 아빠가 우리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을 다 뒤져서 내가 버렸던 지갑을 찾아왔는데 그 무당은 지갑을 보고 지갑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난 이 지갑을 주워온 후로 계속 악몽을 꿨는데 무당이 계속 다른 큰일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큰일이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무당도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다고. 부적 하나 써주긴 할 건데 아마 효과는 없을 거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랑 할머니가 막 난리가 났어.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냐고. 내 새끼 어쩌냐고 막 소리 지르고 따지고 했는데도 무당이 미안하다고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고 나갔어. 그 뒤로도 계속 악몽을 꿨는데 또렷하게 기억나는 꿈이 내가 어떤 한옥으로 된 궁에서 신기하게도 그 단발머리 여자랑 같이 손을 잡고 놀고 있는 거야. 맨날 꿈을 꾸면 그 여자한테서 내가 도망치던지 그 여자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했는데 진짜 예쁜 한옥에서 걔랑 나랑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놀고 있더라고.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 꿈에서 날 수도 없이 죽였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없을 만큼 그 단발머리 여자가 너무 좋고 따뜻한 거임. 그래서 실컷 그 여자랑 놀았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오늘 어땠어 수연아?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 이름은 수연이가 아니라 민지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내 이름 아니라고. 난 민지라고 말하니까 그 단발머리 여자가 표정이 점점 굳더니 아니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 표정을 구기는데 그 여자가 표정을 구기는 모양 그대로 우리가 놀았던 한옥이 구겨지면서 걔가 사라지고 예전에 봤던 칠흑 같은 어둠이 보이는 거임. 내가 무서워져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소리쳤는데 갑자기 백호가 나타나서 날 한 입에 잡아먹고 내가 꿈에서 딱 깼어. 그리고 나서도 매일 밤마다 그 여자애가 나오는 악몽을 꿨어. 근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 나도 악몽에 점차 적응을 하게 되더라.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신부님이고 무당이고 스님 가릴 거 없이 다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하나같이 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서 정신병원도 가보고 수면센터도 가보고 그랬는데도 이유를 못 찾았어. 그래서 결국 포기했어. 물론 나만 포기하고 부모님은 포기를 못했지. 계속 용하다는 무당 찾으러 다니고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미안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제 악몽 안 꾼다고 거짓말했어. 그래도 부모님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는지 꿈을 꾸는 빈도가 조금 줄어들긴 했어. 예전에는 일주일에 7일 다 꿨다면 지금은 일주일에 5일 정도만 꾸는 정도로. 그래서 그냥저냥 적응하고 내 일상을 보냈는데 악몽을 꾸고 난 후로부터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맨날 졸게 됐단 말이야. 내가 수업 시간에 졸고 있었는데 꿈에서 또 그 단발머리 여자가 나왔어. 근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 거야. 누군가 싶어서 봤는데 백호 한 마리가 그 여자를 쫓아가고 있더라. 그러더니 그 여자가 미친 듯이 도망치다가 앞에 있는 자동차를 피하지를 못하고
사고가 나서 쓰러지고 내가 딱 꿈에서 깼어.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 이 장면을 어디서 봤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내가 두 번째로 꿨던 악몽이 그 사고 현장이더라. 그리고 이때 꿨던 꿈은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보여준 거지. 그때 엄청 소름 돋아서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나 아직도 그 악몽 계속 꾼다고 실토했어. 할머니한테는 내가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그걸 왜 부모님한테 숨기냐고 할 수 있겠지만 나 악몽 꾼 뒤로 엄마는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고 무당 찾으러 다니고 내가 잘 때 졸린 거 참아가면서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아빠는 무당이나 스님, 신부님 부를 때 드는 돈이랑 정신병원 비용이랑 수면센터 비용 때문에 맨날 야근하고 집에 와서도 밀린 집안일 하느라 거의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둘 다 엄청 야위고 건강도 엄청 안 좋았었어. 근데 내가 이제 악몽 안 꾼다고 말하니까 엄청 기뻐하고 잘 자고 엄마도 다시 자기 일하고 다 자기 자리 찾은 것처럼 안정적이어서 도무지 말을 할 수가 없더라. 할머니도 내 마음 이해해줘서 알겠다고 하셨고 그 뒤로 할머니가 부적이나 약 같은 거 사주셨는데 별 효능은 없었어. 그러다가 할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름한 무당집에 나를 데리고 갔거든. 근데 그 무당이 요즘 잠 못 자지? 하는 거임. 나랑 할머니랑 놀라서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까 제 얼굴을 보라고 누가 봐도 못 잔 거 같지 않냐고 해서 머쓱해졌음. 할머니는 나갈까 고민하는 표정이었고 그 무당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이랑은 완전 달랐어. 내가 지금까지 봤던 무당들은 화려한 옷이랑 화려한 화장을 했었는데 이 무당은 그냥 헐렁한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는 거임. 뭔가 사기꾼 냄새가 나서 아, 시간 낭비했다 생각했는데 그 무당이 나 쳐다보면서 엄청 조용하게 그 단발머리 여자 손톱 칠한 거 아니라고 그거 다 뽑힌 거라고 말하더라. 그러면서 너 그 여자 생김새도 잘 모르지 않냐고 잘 확인도 못했지 않냐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한 번 같이 논 적 있다고 하니까 엄청 정색하면서 놀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았다고 딱 한 번 한옥 같은 궁에서 논 적이 있다고 하니까 눈 감고 막 이상한 말 읊조리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나랑 할머니한테 옆에 있던 소금 막 들이부으면서 돌아가라고 어디서 이상한 게 굴러왔다고 막 소리치는 거임. 그래서 할머니가 싹싹 빌면서 내 손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고 불쌍하지도 않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진짜 울며불며 애원하니까 그 무당이 나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내 팔 잡고 너 걔랑 놀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냐고 인연이 이렇게 멍청하니까 지 인생 꼬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날 밖으로 던졌어. 할머니가 아무리 빌어도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나갔고 나는 집으로 돌아갔어. 그 다음날에 학교 끝나고 딱 나왔는데 할머니가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야. 할머니가 나보고 빨리 가자고 해서 어디 가냐고 하니까 그 무당집에 다시 찾아가서 할머니가 몇 시간 동안 빌고 거기 무당 앞마당까지 할머니가 싹 치워가지고 무당이 딱 1시간만 봐준다고 했다는 거야. 나 때문에 할머니가 허리도 안 좋은데 청소했다는 거에 화났는데 할머니가 너만 다 나으면 된다고 해서 진짜 울컥했었음. 결국 다시 그 무당집 가니까 그 무당이 검은색으로 된 선을 바닥에 그어놓고 우리 보고 거기 넘지 말라고 하더라. 내가 병균인가 싶기도 하고 나한테 붙은 귀신이 그렇게 센가 싶어서 무서운 마음에 걔랑 논 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거였냐고 물어보니까 악몽을 꿀 때 자기를 죽이려는 귀신이랑 노는 건 네 몸을 허락하는 짓이나 다름없다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라고 하는데 진짜 등골이 오싹했어. 그래서 그럼 그 여자가 왜 나타나는 거냐고. 어렸을 때 주웠던 지갑이 있는데 그걸 주워온 뒤로부터 계속 악몽을 꿨다. 근데 다른 무당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라고 했다.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니까 그 무당이 자기 앞에서 다른 무당 얘기하지 말라고 화내면서 자기도 이유는 모르겠다고. 그냥 자기 생각인데 네가 운이 안 좋았던 것 같다고 하면서 꿈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꿨던 꿈 중에 기억나는 거 몇 개랑 그 사고 현장을 봤던 꿈이랑 그 사고가 왜 났었는지 봤던 꿈도 얘기하니까 그 무당이 정말 말하다가 갑자기 몸을 덜덜 떨면서 눈을 뒤로 까뒤집으면서 막 바닥을 지네처럼 기어다니는 거야. 존나 무서워서 울면서 할머니 곁에 딱 붙어 있었는데 그 무당이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면서 내 발목을 잡고 안놔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거의 미친 것처럼 소리 지르면서 놔달라고 하고 할머니는 막 내 발목 빼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무당이 정신을 차렸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그 검은색 선 그었던 자리에 서서 날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이건 자기가 어떻게 못한다고 너 아주 단단히 걸렸다고 하면서 주소 알려줄 테니까 자기 신어머니한테 가보라고 하는 거임. 근데 그 무당이 오늘 말고 내일 가라고. 반드시 내일 가야 된다고. 오늘 아마 그 귀신이 너한테 붙었던 중에 만났던 존재 중에 가장 기가 센 존재를 만난 거여서 걔 더 자극하면 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보고 꿈에서 단발머리 만나면 절대 놀지 말고 이름 불러도 대답하지 말고 그냥 안 보이는 척하라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 꾸역꾸역 버티다가 순간 방심해서 살짝 졸았는데 단발머리 여자가 존나 기괴스러운 표정으로 나 쳐다보면서 계속 내 몸을 더듬는 거야. 그래서 그 무당 말처럼 그 단발머리 여자가 안 보이는 척하면서 계속 걔가 하는 말에 답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발머리 여자가 손톱으로 내 피부를 긁으면서 봐봐, 나 손톱 있다니까. 그 무당이 한 말 믿지 마. 나 손톱 있잖아. 라고 하면서 칠판에 손톱 긁는 소리를 계속 내는 거야.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귓구멍을 막으면서 도망가니까 엄청 울창한 숲이 보이더라. 그 여자를 따돌린 것 같아서 거기서 좀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바닥에 빨간 피 같은 게 선으로 그어져 있었고 그 옆으로 개미들이 줄지어서 나란히 어딘가로 가고 있더라. 호기심에 나도 따라가 보니까 그 단발머리 여자가 사고 났던 현장인 거임. 그래서 아 좆됐다 싶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 말고는 공간이 다 사라져버려서 내가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쓰러져 있던 단발머리 여자가 스르륵 올라오더니 계속 사고 난 자리를 빙빙 돌다가 호랑이가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면서 다시 쓰러진 척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잠에서 깼어. 다음날 부모님한테 아파서 할머니네 집에 있겠다고 뻥치고 학교도 빠진 다음에 그 무당에 찾아갔는데 무당집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의 기운이 쑥 빠지더라. 그때가 한여름인데도 엄청 추워서 몸이 막 덜덜 떨려서 할머니를 꼭 안고 기다리고 있었어. 무당이 정확히 10시에 나왔는데 얼굴을 검은 천으로 칭칭 감아놔서 얼굴이 안 보였어. 근데 그 무당이 나 보자마자 가렸던 천 다 뜯어내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는데 그 무당 얼굴에 눈을 가로지르는 엄청 큰 흉터가 있더라. 그쪽 눈은 사시인 것 같았고 어린 맘에 무서워져서 눈을 피하니까 그 무당이 나한테 자기 똑바로 쳐다보라고 해서 눈에 힘주고 그 무당을 쳐다봤어. 그 무당이 자기한테 지금까지 꿨던 꿈이랑 그걸 꿨던 시점을 말하래. 그래서 계속 눈 쳐다보면서 다 말하니까 엄청 크게 욕하면서 저거 큰일 났네 이러는 거야. 계속 이러고 있으면 무당해야 된다고.
난 그 얘기 듣고 존나 멍해져서 제가 무당이라고요? 이러니까 그 무당이 나한테 붙은 귀신이 보통이 아니라고. 그래서 보통 신병은 몸이 아파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열이 나거나 자기처럼 상처가 생기는데 너는 이상한 년한테 잘못 걸려서 계속 이상하게 신병을 받은 거라고. 그래서 다른 무당들은 그게 신병인지도 몰랐다는 거임. 그래서 할머니가 덜덜 떨면서 처음부터 그 귀신이 그러려고 얘한테 붙은 거냐고 하니까 나랑 단발머리 여자랑 놀았던 그때까지 나를 수연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수연이가 아닌 걸 알게 된 뒤로는 나를 아예 숙주 삼은 거라고 하더라.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귀신한테 몸을 내어준 거였고 지금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 얘기 들었을 때는 정말 내 몸에 있는 내장이 다 흘러버리는 기분이었어. 할머니는 꺽꺽거리면서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고 무당이 그나마 그 백호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버틴 거라면서 혹시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무당이었던 사람이 있냐고 묻더라.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다시 찾아보래. 분명히 있다고. 그 무당이 내 조상신이 되어줘서 내가 지금까지 버틴 거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니까 그 무당이 일단 우리 집안에 있는 무당을 찾으면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굿을 하던 뭘 하던 백호를 보내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 새끼 구해줬는데 왜 보내야 하냐고 물으니까 그 무당이 그 백호가 기가 너무 세서 귀신을 막아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했던 굿이나 부적의 기운도 막아버린다고. 일단은 그 백호를 보내줘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 말 듣고 할머니가 그럼 백호 보내고 그 귀신 때문에 무당이 되면 어쩌냐고 울면서 물어보니까 무당이 호통치면서 지금 이 상태가 더 위험하다고. 차라리 무당이 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막 울면서 안 된다고. 자기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그 백호가 나한테 붙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냐고 물으니까 무당이 정색하면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하더라. 그 백호가 지금에야 자기 집안 사람 지킨다고 나한테 붙어있는 귀신이랑 싸우지만 그 귀신이 가고 나서 백호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아냐고. 귀신이든 조상신이든 무당이 아닌 인간이 데리고 있으면 위험한 건 매한가지라고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달랠 수 있을 때 달래서 보내는 게 더 좋다고. 빨리 돌아가서 우리 집안에 있는 무당이나 찾아보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 할머니가 도저히 나 무당은 못 시킨다고. 애가 어릴 적부터 계속 귀신한테 시달려서 선생님보다 무당을 더 많이 봤는데 어떻게 무당을 시키냐고 한 번만 방법 알려달라고 1시간을 넘게 울면서 애원하니까 무당이 한숨 쉬면서 나보고 넌 저런 가족도 두고 복 받았다 이러더라. 나보고 제사 지내고 나면 아마 그 백호가 젖 먹던 힘 다 써가면서 그 귀신도 데려갈 거라고 실토해줬어. 그래서 할머니가 확실하냐고. 확실하면 왜 얘기 안 해줬냐고 하니까 무당이 저번에 내 애기 봤었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린가 싶었는데 이 무당을 소개해줬던 그 제자를 말하는 거였어. 그래서 본 적 있다고 하니까 걔가 자기 그릇보다 큰 신을 섬기게 돼서 그릇이 깨질락 말락 한다고. 그 신이 용해서 신발은 좋은데 워낙 강하다고. 근데 그 강한 신이 무서워할 정도인 신을 조상신이 돕고 있다 할지라도 데리고 있는 걸 보면 나보고 아마 애초부터 무당이 될 운명이었다고 하면서 자기 제자 그릇이 깨지기 전에 나한테 옮기려고 했었다고 얘기하더라. 그 얘기 듣고 할머니가 진짜 화나서 옆에 있는 나무 토막으로 무당 얼굴 치면서 어떻게 우릴 속일 생각이었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막 화내면서 엄청 패스. 난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고 할머니가 나 껴안으면서 더 숨긴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애초에 숨길 거였으면 제대로 숨겼지. 말 안 했다고 하길래 할머니가 왜 얘기했냐고, 수작 부리는 거면 하지 말라고. 내 목숨 내놓더라도 나는 내 새끼 지킨다고 하니까 무당이 1시간 동안 울면서 애원하는 할머니 보고 자기 제자 무당이 죽을 것 같기도 했고, 이거 듣고 내 조상신이 노하면 앞으로 자기가 무당일 할 때 힘들어진다고 정말 잠깐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 대신 오늘 복채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찝찝하다고 돈 주고 나오니까 뒤에서 조용하게 에이 안 먹히네 이랬음. 만약에 돈을 안 주고 나왔다면 어떻게 됐었을지 몰라. 나랑 할머니랑 나오고 나서 바로 친척들한테 전화 돌려서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무당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외가 쪽에 이제는 거의 남남인분 딱 1명이 정말 말대로 무당이더라. 근데 그 무당이 했던 말대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게 우릴 끝까지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만약에 제사 지내서 백호를 보냈는데 이 귀신이 나한테서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 엄청 불안하고 어디까지가 다 진실인지 모르니까 다른 무당집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다 허탕이었어. 결국에는 할머니가 부모님한테 다 말해서 할머니랑 우리 부모님이 전국에 있는 무당집을 다 뒤졌어. 그러다가 작은 골목에 있는 무당집을 찾아가게 됐는데 여기가 무당이 신병으로 혀가 잘려서 말을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섭더라. 나도 까딱하다가는 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무당은 따로 수화하는 사람을 안 둬서 글을 써서 보여줬는데 우리 엄마가 엄청 다급하게 지금 있었던 상황이랑 전에 무당이 했던 짓 얘기하니까 그 무당이 종이에다가 백호 아직은 보내면 안 된다고 쓰더라. 그래서 할머니가 놀라서 왜 지금은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직은 위험하다고 부적 몇 개를 써줄 테니까 그거 지니고 일주일 동안 차고 다니라더라. 잘 때 꿈에서 귀신을 봐도 본 척하지 말고 귀신이 하는 말이 들려도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귀신이 하는 말에 계속 대답하면 기가 아예 뚫려버릴 수 있다고. 그리고 졸리면 참지 말고 그냥 자라고 했어. 계속 안 자면 기가 허해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베개 밑에다가 부적을 두고 옆에서 엄마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 단발머리 여자가 나왔어. 무당이 그 여자가 보여도 안 보이는 척하고 들려도 안 들리는 척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니까 걔가 나한테 꼬맹이일 때 봤는데 어느새 나랑 키가 비슷해졌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난 계속 무시하고 있는데도 아랑곳 안 하고 나한테 계속 말을 걸더라.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반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반은 곤지암 귀신처럼 막 못 알아듣는 기괴한 소리를 내더라고. 그래도 도망치고 싶은 거 꾹 참고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기 멀리까지 뛰어가더니 목만 늘려서 자기 얼굴을 내 얼굴 바로 앞까지 오게 하더라. 존나 놀라서 소리 지르니까 왜 자기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 하냐고 하길래 다시 꾹 참고 안 보이는 척 하다가 잠에서 깼어. 그 짓을 일주일 동안 반복했어. 결국에 학교는 부모님이 나 아프다고 말해서 거의 일주일 내내 내 방에서만 생활했었어. 일주일 뒤에 무당집에 갔을 때 무당이 우리한테 이제 백호 보내도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무당집 작은 방 같은 곳에서 3일 동안 제사 지냈었어. 잠은 그 무당집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잤고 이쯤 되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게 맞는 짓인가 싶기도 해서 그냥 넋을 놓고 있었어. 잠들었을 때는 백호랑 그 여자는 보이지도 않고 예전에 봤던 칠흑 같은 어둠에서 계속 백호가 우는 소리만 들으면서 혼자서 7시간을 버티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더라. 그렇게 3일이 지나니까 무당이 구슬하자고 했어.
근데 혹시 굿 해본 사람 있어?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하루 정도 밥을 못 먹게 했어. 먹으면 잡기 꼬인다고. 그 상태로 이상한 물에서 씻고 나온 다음에 맨몸에 흰천을 두른 다음에 큰 장독 같은 곳에다 날 넣어놓고 누가 꽹과리랑 북치면 거기서 무당이 미친 듯이 춤추면서 막 머리를 흔들어. 체감상 2시간을 하고 나면 끝나는 거임. 끝나고 나서도 무당집에 있는 작은 방에서 이틀 정도 생활하다가 나와야 비로소 다 끝나는 거였어. 이틀 동안은 꿈은 꾸진 않았지만 몸이 무리를 해서 그랬는지 계속 토하고 잠도 잘 못 잤어. 그리고 나갈 때 무당이 이제는 다시는 이런 곳 오지 말라고 했었어. 내가 유독 심했던 이유가 진짜 미친놈한테 걸려서 그랬던 거임. 몇 년 동안 그 귀신한테 끌려다녔었는데 며칠 만에 그 귀신이 사라지더라. 굿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제일 먼저 정신과 상담부터 예약 잡았음. 진짜 굿할 때 토를 몇 번을 했는지 셀 수가 없었어.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멘탈이 진짜 이렇게 터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터지더라.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단 한 톨도 없었음. 잠들면 꿈속에서는 늘 나 혼자 그 거대한 공간에 남겨져 있지. 깨면 계속 토하고 설사하지. 사람들이 귀신은 없다고 하고 무당은 다 사기라고 할 때마다 나 진심으로 눈물 나온다. 그 귀신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중요한 때를 놓쳐서 진짜 인생이 엄청 엉망진창이 됐었음. 굿하고 나서 이제 악몽도 안 꾸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것 같았는데 현실은 정신병원 다니면서 남들보다 뒤처진 공부 따라가려고 학원을 몇 개를 다녔는지 몰라. 게다가 학교에는 내가 귀신 들렸다고 소문나서 나 전학만 2번 다녔어. 지금은 다행히 많이 괜찮아져서 정신병원도 끊고 전학 간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어. 혹시 내 글 보고 주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넘어가 주길 바랄게. 예전에 멋모르고 위로받고 싶다고 친구들이나 친한 사람들한테 말했다가 정신 나간 놈 취급받거나 구라 오지게 치는 사람 취급받은 게 진짜 상처로 남았었거든. 물론 지금은 다 괜찮아졌어. 꽤 길었을 텐데 내 넋두리 들어줘서 고마워. 아, 그리고 그 무당도 내가 왜 그 귀신한테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정말 이유 없이 내가 운이 안 좋았던 걸 수도 있고 진짜 지갑이랑 상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길거리에 있는 거 함부로 줍지는 말자. 혹시나 나처럼 될 수도 있으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